황교안 전 총리 그리고 오세훈 전 시장이 오늘 영남으로 내려갔습니다. 이분들이 텃밭으로 간 이유, 먼저 두 분의 발언을 듣고요. 저희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많은 분들의 의견을 좀 듣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정말 국민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. 병역 문제 아무 문제 없습니다. 모든 걸 다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미 검증이 다 끝난 거예요. 문제 없습니다. 그리고 저는 오로지 국민들과 함께하는 일에 진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이제 시작하시는 마당이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어떤 기대를 담아서 평가를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. 앞으로 한 40일 정도 남은 이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이제 그분의 비전이라든가 그분의 정치적인 역량 또 각종 검증 이런 걸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우열이 가려지지 않을까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. 황교안 전 총리가 오늘 대구로 갔습니다.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인 아성, 그 지역이기도 한데요. 오늘 아까 들으셨겠습니다만 이분의 발언이 조금 달라졌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. 윤경호 위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? 확연히 달라진 것 같아요. 뭔가 이 정치 전문 스피킹 전문가에게 네. 제가 보기에는 훈련을 받은 것 같습니다. 그래요? 황교안 전 총리 그러면 굉장히 사변적인 답변이고요. 그다음에 딱 정해져 있는 틀에 박혀 있는 답변. 그다음에 공안검사 이미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네. 또 그런 항상 몇 가지 있었지 않습니까? 네. 이미지에서. 근데 그런 점에서 확 벗어나서 지금 먼저 시작할 때 목소리 확 높이고요. 네. 그다음에 짧게 얘기하고 그런 걸로 보면 지금 정치인으로 지금 변신을 위해서 아마 짧은 기간이지만 본인이 아까 진력이라는 표현을 하던데 전력 투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네. 그러니까요. 이 성주에서 이 방탄 같은 우산 앞에서 계란을 꼿꼿하게 맞던 그분 이미지가 아니라 상당히 유연하게 그리고 본격적으로 당권 레이스에 이분이 점화를 한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 정도거든요. 그만큼 자신으로 인해서 긴장하는 당내 세력들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서서히 속도를 내는 걸까요? 네, 본격적으로 전대에 대한 행보를 걸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. 첫 번째로 가게 되는 곳이 바로 보수의 심장이라고 하신 TK 지역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본격적으로 본인이 당에 들어온 지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. 홍준표 전 대표 등이 굉장히 견제하게 되면서 발언하게 되는 게 그동안 어려웠던 시기에 뭐 하다가 이제 와서 꽃가마 타려고 하느냐라고 그렇죠. 하는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있습니다만 여전히 당원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의 여론들을 보건대 황교안 전 대행의 자유한국당 입당, 전당대회 출마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. 더더군다나요. 홍준표 전 대표가 오늘도 밥 지어 놓으니까 누구는 숟가락만 들고 기막히다라고 네. 다시 한번 견제구 던졌는데 자신의 병역 문제까지 포함해서 이미 검증이 끝난 사안이라는 자신감까지 보이더라고요. 왜냐하면 국무총리 시절에 청문회를 한번 거쳤죠. 그 당시에 단마진에 대한 병역 문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왔습니다만 그때 만약 문제가 있었으면 총리직을 수행할 수가 없었을 거다라고는 자신감의 표현일 수 있는 것 같고요. 네. 그러다 보니 황교안 전 총리 입장에서는 이대로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까지 보수 통합들이 기치를 내걸고 쭉 달릴 겁니다. 다만 본인에게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탄핵과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에서 함께 일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걸릴 텐데 그러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더 중도적인 인사, 외연 확장이 가능한 사람들로 캠프를 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. 여기에 대항마로 전당대회를 함께 끌고 나갈 수 있는 후보가 과연 오세훈 전 시장이 될 것인지 아니면 홍준표 전 대표와 지금까지는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데 깜짝 카드로 나와서 홍준표 전 대표의 가장 강력한 주특기는 다른 사람들을 아주 매섭게 검증하게 되는 거거든요. 이렇게 황교안 전 대행이 갖고 있는 약점들을 가지고 끝까지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지 이게 이번 전대의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. 네, 황교안 전 총리의 만성 단마진이라고 하는 병역 면제 이 부분도 홍준표 전 대표는 끝까지 물고 늘어질 대세였는데요. 1980년대 초 청주기지검에서 옆방에서 서로 일한 사이라는 두 분. 홍준표 전 대표는 그래 인연은 인연이고 진검승부 한번 해보자는 태세던데요. 그래도 좀 긴장하는 것 같아요. 어떻게 보셨습니까? 그렇죠. 긴장했죠.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 얘기들 굉장히 공격적인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? 단맞은 얘기를 하면서 자칫하면 자유한국당이 두드러기당이 될 거다라는 것들은 사실 어느 선택도 아주 굉장히 대중적으로 선정적으로 접근하는 홍준표 전 대표의 어법이 잘 드러나는데요.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역시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전 총리도 자신감을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? 그런 측면에서 대구와 또 부산으로 가서 또 전국을 돌겠다는 그런 계획까지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홍준표 전 대표로서는 어떻게든 본인이 향후에 그런 주도권을 쥐고 당을 끌고 가는 그런 흐름을 만들겠다는 그런 생각이 강한 것 같고요. 그렇기 때문에 계속 견제구를 날릴 거고
황 전 총리도 자신감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 국민이 병역 면제자에게 군대를 안 간 사람에게 쉽게 마음을 주지 않거든요.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험난한 과정들을 아마 다 겪게 될 것 같고 네. 홍준표 전 대표도 계속 견제구를 날릴 겁니다. 확실히 조금씩 흥행몰이는 돼가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가만히 계셨던 분들도요. 이제 움찔움찔하면서 긴장 속에 서로 목소리를 높이더라고요. 오세훈 전 시장도 그렇고요. 그다음에 김병준 위원장도요. 이제 좀 말이 나갈 것처럼 들리던데요. 김병준 위원장은 원래 기본에는 특별히 전당대회에 나갈 생각이 없다. 현재로서는 나갈 의향이 전혀 없다라고 밝혔다가 또다시 네. 무시할 수 없는 의견들이 있다. 그래서 전당대회를 다시 출마할 수 있을 어떤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. 사실 그런 부분들은 그 전부터 비대위원장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해왔던 상황이에요. 비대위원장으로서 생각만큼 어떤 강한 개혁, 인적 쇄신을 하지는 못했지만 스스로 한국당 내에서 어느 정도 입지를 구축해 오고 있다라고 판단을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판세를 봐가면서 지금 이제 이것이 어떤 확실한 양강 구도가 될 것인지 그렇지 않고 여러 군집하는 후보들이 난입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 결정 끝에 아마 전당대회 출마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. 알겠습니다.